오늘 시작할게요. 190페이지 침전지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침전지를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번씩 설명드렸던 화폐 처리 공정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입수가 들어가면 그 유입수 중에 부유협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큰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큰 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뭘 거친다 그랬죠? 스크린 거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스크린 이후에 침사지라는 거에서 그릿이라든지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을, 사석 같은 것들을 침전시키고, 그 후에 필요에 의해서는 유량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유량 조정조나 아니면 후속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pH 조정조 내지는 예비 폭기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1차 침전지를 설치를 해서 1차 침전지에서는 물보다 무거운 SS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등액만 주처리 시설로 간다라고 했는데, 보통 주처리 공정에서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행하고, 생물학적 공정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활성 슬러지 공법을 예를 들면 폭기조를 두고요. 폭기조에서 형성된 미생물 플럭을 제거하기 위해서 2차 침전지를 두고, 2차 침전지에서는 폭기조에서 형성된 뭐를 제거해요? 미생물 플럭을 제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물학적 슬러지를 제거를 하는 2차 침전지를 두고, 위에 있는 상등액을 분석을 했을 때 깨끗하다라고 하면은 뭐 간단한 여과 공정을 거쳐가지고 소독하고 방류하고, 맞죠? 그래서 여과 공정을 거쳐서 소독하고 방류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남아있는 물질들이 뭐 잔류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걸맞는 무슨 처리를 해야 된다? 고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침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시간인데요. 침전에 대한 내용들은 침사지랑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이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의 특징들인데, 이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제거 대상 물질이 다르다는 거는 확인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침전은 뭐 무거운 물질들, 물보다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만들든 아니면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든 간에 밑으로 가라앉혀서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물질들은 침전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고, 물에 떠있는 부유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공법이 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침전지랑 2차 침전지랑 특징들을 뭐 정리는 해놨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처리 공정 앞에다 설치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주처리 공정에서 조금 후속 처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예비 처리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1차 침전지는 물리적인 예비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 후에 생기는 뭐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슬러지를 제거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에서 제거하는 물질들이 틀리다는 거, 그리고 원리가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무거운 SS 같은 것들을 주로 제거 대상이라고 보면, 2차 침전지는 폭기조에서 형성된 뭐를 제거해요? 미생물 플럭을 제거를 해요. 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거 대상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보실 내용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침전 시간 한번 볼까요? 침전하는 시간은 이제 하수처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침전지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